한때는 꽃처럼 웃던 일상이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게 하나둘 멀어졌고 정신을 차렸을 땐 병원 침대 위가 저의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폐암이라고 나온 거예요. 제 폐는 이미 암세포로 물들어 있었고 삶은 멈췄습니다. 폐암은 국내 암 사망 원인 1위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암입니다. 남의 이야기 같았던 암은 그날부로 나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엑스레이에 폐암이라고 나온 거예요. 2018년도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년 만에 또 재발이 왔어요. 다발성으로 온 거기 때문에 수술도 못하고 그냥 항암을 한 37번을 했어요. 먹지도 못하고 막 다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올라오려고 그러고 힘들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진짜.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대성포진이 오더라고요. 죽을 때가 됐나 보다 했죠. 끝이라 믿었던 어둠 속에서 그녀는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떨어지면 이 병이 내가 지는구나. 그거를 처신히 느꼈죠. 우리 몸 안에는 생명을 지킬 수도 때로는 놓칠 수도 있는 생존 코드가 존재합니다. 오늘 암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놀라운 생존 코드를 함께 들여다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존의 비밀 건강 큐레이터 이경실입니다. 복날이면 왜 사람들은 줄까지 서서 삼계탕을 먹을까요? 그저 더우니까 뜨거운 걸로 땀을 빼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속엔 수천 년을 이어온 면역력 비밀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땀은 비 오듯 쏟아지고 그때마다 몸 안에선 수분과 미네랄이 빠져나갑니다. 면역 세포는 영양분이 고갈되며 점점 지쳐가고 특히 우리 몸의 보안대 NK 세포는 활력이 떨어져 바이러스를 놓치기 시작하죠. 그래서일까요? 여름만 되면 감기, 냉방병, 장염, 대상포진, 심하면 암까지도 면역력 저하의 경고 신호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부터 사람들은 초복, 중복, 말복까지 3번에 걸쳐 약해진 면역을 보충하는 복날의 지혜를 실천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전히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이라는 무서운 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우리나라 최전방 푸른 산줄기 사이 강원도 철원. 이곳이 바로 형옥 씨의 보금자리인데요. 요즘 형옥 씨는 제철 채소들을 수확하느라 참 바쁘답니다. 아욱도 있고요, 상추도 있고요, 토마토, 가지, 다 생강도 심고 파도 심고 다 심었어요. 여기가 시장이죠. 뭐 여기 완전 마트예요. 겉으로 보기엔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이 형옥 씨에겐 기적 같은 선물입니다. 예전에는 몸이 안 좋아서 죽을 고비도 넘겼는데 넘겼다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죽음을 가까이서 마주했던 그녀. 도대체 형옥 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직장 생활 하다가 보건증 내려갔더니 엑스레이에 폐암이라고 나온 거예요. 2018년도요. 네. 3분의 2 절단했어요. 이 오른쪽을. 몸도 마음도 무너졌지만 살기 위해 폐절제술을 감행했습니다. 수술이 잘 됐다고 했는데 1년 만에 또 재발이 왔어요. 다발성으로 온 거기 때문에 수술도 못하고 그냥 양쪽을 다 덮었다 하니까 그때는 진짜 이제는 죽을 때가 됐나 보다 했죠. 맑고 평온했던 산골 생활 속에서 암은 아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 하늘을 원망했던 형옥 씨. 폐암은 국내 암 사망 원인 1위로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한국인의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
독보적으로 지속 1위를 차지할 만큼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암입니다. 폐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어서 암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대부분은 특별한 증상이 없고, 이로 인해서 수술이 어려울 정도로 암이 진행된 후에서야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폐암은 흡연 남성에게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엔 여성 발병률도 빠르게 증가 중입니다. 놀랍게도 여성 폐암 환자 10명 중 9명은 비흡연자. 항암을 한 37번을 했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막 다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올라오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대성포진이 오더라고요. 목이니까 잠도 잘 못 자고 그래. 밤 꼬박 새우고 그랬죠. 항암 이후 급격히 무너진 면역력. 그 틈을 비집고 찾아온 건 통증의 왕이라 불리는 대상포진. 실제로 면역력 저하는 대상포진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들 사이에서 대상포진 발병률은 현저히 높다고 합니다. 항암하러 갔잖아요. 갔더니 이번에는 못 하겠다고, 많이 떨어져서 못 하겠다고 다음 주에 오라 그래서 또 다음 주에 또 가서 하고 그랬죠. 항암도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건데 면역력 떨어지고 이제 대상포진도 오고 하니까 요양병원으로 들어갔죠. 끊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그녀가 택한 마지막 희망, 바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면역력을 되살리기 위한 치열한 사투를 시작했는데요. 면역력이 뭔지 그런 걸 다 몰랐는데 아프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했구나. 면역력 떨어지면 이 병이 얘네들이 나를 이기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는구나. 그거를 처신히 느꼈죠. 형옥 씨의 회복을 지켜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건 기적이었다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암을 관리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 쓰는 건 식단입니다. 맛있어. 손수 띄운 된장. 이젠 슬로우 푸드가 그녀의 일상이 되었답니다. 면역력의 소중함을 깨달은 뒤로 달라진 변화입니다.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나물 뜯어다 데쳐서 무쳐 먹고, 콩이 좋으니까 콩 이런 게 면역력이 좋으니까 콩물 해서 먹고, 콩 두부 해서 먹고, 메주 써서 된장 많이 해서 먹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안 사 먹고 내가 그냥 해서 먹어요. 마트가 아니라 자연에서 공수한 재료로 만든 매끼니. 이 모든 식사가 그녀에겐 면역력이라는 생존 코드였습니다. 굴뚝처럼 따뜻한 아침이 피어오르고 정성 가득한 한상이 차려집니다. 얼른 이제 식사하세요. 배고프다. 얼른 와요. 빨리 와 식사해요. 형옥 씨가 애타게 부른 한 사람, 바로 남편 이운달 씨입니다. 어딘가 느긋해 보이는 걸음걸이, 조용히 다가오는 은달 씨. 이 시간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건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형옥 씨표 면역력 증진 자연 밥상. 이 한 끼엔 수많은 정성과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날이 좋을 땐 자연 속에서 식사하며 바람을 마주하는 것도 그녀만의 건강 꿀팁. 하지만 유독 눈에 띄는 건 자신보다 남편의 식사를 더 살뜰히 챙기는 모습입니다. 마치 아기를 돌보듯 입가를 정성스럽게 닦아주는 형옥 씨. 그런데 남편 은달 씨의 움직임이 어딘가 어색합니다. 작년 5월 달에 뇌경색이 와가지고요. 그런데다가 또 11월 달에 구강암 수술했어요. 형옥 씨가 암을 이겨내려 애쓰던 그 시기, 남편 은달 씨에겐 뇌경색과 구강암이 연달아 찾아왔는데요. 그 소식을 들었던 그날을 형옥 씨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나 없이 혼자 있으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구나. 그래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잘 해준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늘 건강했던 남편 은달 씨.
하지만 아픈 아내를 돌보다 정작 자신은 챙기지 못했던 그는 결국 면역력 저하로 뇌경색과 암까지 겪게 된 겁니다. 남편도 이렇게 챙겨 먹여야 되고 건강식으로도 찾아 먹이다 보니까 나도 또 그렇게 해 먹고 같이 건강식을 챙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도 좀 올라가고 좀 많이 회복되고 나아지는 것 같아요. 형욱 씨와 은달 씨를 죽이기도 다시 살리기도 한 면역력이란 무엇일까요? 면역력을 높이세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면역력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균과 싸우는 우리 몸의 든든한 보안 시스템입니다.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침입자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면역세포들이 재빨리 출동해서 너 누구야? 하고 침입자를 찾아내고 막아내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은 건강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역력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선천 면역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가장 빠른 1차 방어막입니다. 침입자가 들어오면 즉각 반응해서 몸을 지켜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후천 면역입니다. 태어난 후에 특정 병원체에 노출되면서 경험으로 만들어진 면역인데요. 같은 병원체가 다시 들어오면 더 강하고 더 똑똑하게 막아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방어군이 튼튼하면 질병에 걸릴 위험은 줄어들고 혹시 병에 걸리더라도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작은 감염에도 쉽게 무너지고 회복도 더뎌지죠. 한 달에 한 번 꼭 병원을 찾는다는 한미순 씨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술 드시면 안 되고요.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시거나 몽상이나 사우나 가셔도 안 돼요. 따끔해요. 네, 맞아요. 이거 약 들어갈 때 엄청 아파요. 엄청 아프시죠? 네, 꾹 누르세요. 꾹 누르세요. 오늘 열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타이레놀 같은 거 드시면 돼요. 오늘도 어김없이 예방주사를 맞기 위해 병원을 찾은 미순 씨. 이제는 익숙한 일상입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이래서 원래 예방접종은 제가 제때제때 다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막 가렵고 이래가지고 미리 지금 맞으러 온 거예요, 병원에. 집으로 돌아온 미순 씨. 뭐 먹어야 되는데 뭐를 먹어야 되나? 곧장 주방으로 들어가 점심 준비를 하는데요. 아씨, 왜 이렇게 오늘따라 어지럽지? 그러니까. 최근 자주 어지럽고 몸이 무거워졌다는 미순 씨. 그 후로 식단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면역력 관리를 위해 미순 씨가 선택한 식단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녀가 선택한 생존 방식은 찐 채소와 두부, 그리고 간을 하지 않은 자연식. 하지만 아, 진짜 못 먹겠다. 아, 진짜 살라고 먹는 거지. 이렇게만 먹으면 진짜 못 살겠네. 억지로라도 건강식을 챙기는 데는 그녀만의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고기를 엄청 좋아했죠. 근데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최근에 와서는 소화도 잘 안 되고 먹으면 화장실 직행이에요. 그리고 먹으면 또 이상하게 뭐 이렇게 한 번씩 두드러기 같이 났다가 또 없어졌다가 막 이래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먹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야채 위주로 먹다 보니까 기력이 없어서 어지러운 건지 면역력이 자꾸 더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운동하러 가볼까? 한여름 30도를 넘는 날씨. 그녀는 모자에 마스크까지 철저하게 온몸을 가립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아, 요즘 뭐 자꾸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햇볕에 나가면 막 몸이 가렵고 그래가지고 다 가리고 한번 나가보려고. 면역력 저하로 인해 원인 모를 피부 발진에 시달리고 있다는 미순 씨. 그녀가 택한 특단의 조치는 바로 완전 무장 외출. 이렇게 철통 방어를 하고 도착한 이곳은 면역력도 챙기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위해 찾은 음악 연습실. 장구를 두드리며 그녀는 또 하루의 생존을 다짐합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없으니까 또 안 되네. 심기일전 다시 연주를 시작해보지만 장구채는 자꾸 손을 벗어납니다. 결국 연습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손이 왜 이렇게 아프지? 손톱도 다 까졌네. 너무 아프다. 이거 잡을 기운도 없어. 왜 이래? 장구도 다쳤네 이제. 그녀는 지금도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거 노래가 한 프레임이 돌아가면은 기본 40분 1시간이었어요. 그래도 지치지 않고 그렇게 해갖고 한 2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노래 한 곡이 한 4, 5분, 3, 4분 되잖아요. 한 곡 치고도 자꾸 한 번씩 쉬어야 돼요.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게 안 돼요. 그녀의 연주를 방해하는 건 단순히 체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갈라진 손톱, 깨진 발톱, 작은 힘에도 통증이 밀려옵니다. 발부터 머리까지 수술 자국이 없는 데가 없어요. 어깨 수술하고 무릎 수술하고. 여러 차례 수술로 미순 씨의 몸은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시작은 10년 전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피곤했어요. 피곤했는데 그냥 일을 해서 피곤하다만 생각을 했죠. 제가 한 결혼하고 10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처음으로 결근을 할 정도로 못 일어났던 거예요, 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무기력증과 극심한 피로. 처음엔 참아보려 했지만 일상조차 버거워진 끝에 결국 그녀는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링거 한 대 맞으러 갔다가 그 건강검진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한번 받아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온 김에 한번 접수해서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갑상선을 뭐 돈 얼마 더 내면은 그거를 검사를 해준다 이래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게 발견이 됐던 거예요. 그녀의 몸을 무너뜨리고 있던 원인, 바로 갑상샘 암이었습니다. 진짜 청천벽력 같았죠. 그래서 와 진짜 이렇게 내가 끝나는 건가?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많이 우울감도 오고 그랬었어요. 제가 이게 갑상선암 수술하고 나서부터 서서히 이게 하나씩 몸이 무너지는 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암 수술 이후 면역력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은 벌써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아침, 그녀는 여전히 힘겨워 보이는데요. 일어나야 되겠다. 아이고, 힘들어. 아무리 오래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몸.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건 그녀에게 또 하나의 싸움입니다. 피로를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안 해본 건 아니었죠. 식이요법도 해보고 또 나름 또 운동 좋아하니까 운동도 해보고 근데 안 돼요.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밸런스가 다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이렇게 무서운 건지 저는 요즘 새삼 진짜 느끼고 있습니다. 누구야? 아이고. 싫어. 못 나가 지금. 몸이 영 아니어가지고. 야,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어디로 갈까? 알았어. 꽁꽁 싸매고 나가볼게. 좀 이따 보자. 한 통의 전화. 불안함과 반가움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한 미순 씨. 식탁엔 푸짐한 아귀찜이 올라와 있습니다. 와, 푸짐하다. 이거 그래도 돼? 그러게 맨날 어떻게 야채만 먹어? 한번 먹어봐야지. 그래? 뭐 해물이니까 괜찮겠지 뭐. 진짜? 야 먹자 야 먹어. 야 먹어. 이거 그러면은 응. 야 오랜만에 친구와 마주한 자리.
잠시나마 웃고 떠들며 음식을 즐기던 그때 왜? 응? 왜? 아니 배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잠깐. 어떻게? 잠깐만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아우 어머. 오랜만에 맛보는 자극적인 음식에 놀란 듯한 미순 씨의 위장. 괜찮아? 글쎄 아씨 왜 그러지? 몰라. 갑자기 배가 뒤틀리는데. 이때 또다시 복통이 밀려옵니다. 잠깐만. 아 미안해 먹는데 자꾸. 결국 몇 입도 채 먹지 못하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친구도 만났길래 먹으려고 그랬더니 또 다시 시작됐나 봐요. 장염이 이게 장염을 달고 살아요. 힘들어요. 면역력이 이렇게 몸을 힘들게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다시 가자. 식사 후 면역력 회복을 위해 산책을 택한 두 사람. 하지만 계단을 오르던 미순 씨. 점점 걸음이 느려지고 결국 발걸음을 멈추는데요. 미순 씨가 걱정돼 자리를 뜨지 못하는 친구. 힘겹게 계단을 오르는 미순 씨를 지켜보던 그 순간 왜 그래? 괜찮아? 어떡해. 힘들어. 큰일 났네, 사람 갑작스럽게 몸에 이상 반응이 찾아온 겁니다. 내가 얼른 또 뭔가 좋은 걸 먹어야 되겠다. 암 수술하고 나서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져서 너무 걱정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그녀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좀 저혈당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게 안 보인다고 그래야 되나? 그냥 다리 힘도 풀리면서 일시적으로 그냥 하얘져요. 그래서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실제로 미순 씨는 각종 혈관 질환까지 함께 앓고 있었는데요. 이 모든 것의 뿌리, 바로 약해진 면역력이었습니다. 내 몸의 면역력이 무너지면 단순히 감염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면역력 붕괴가 우리 혈관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면역 시스템의 균형이 깨지면 몸속에 만성염증이라는 무서운 불씨가 남아 혈관벽을 서서히 좀먹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지속적인 염증이 동맥경화, 고혈압, 그리고 심근경색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혈관 안쪽 내피세포를 공격하면 혈류가 막히고 플라크가 쌓이면서 결국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우 가려워. 가려워. 오씨 너무 가려워. 갑작스럽게 극심한 가려움이 몰려오자 미순 씨는 급히 집으로 향합니다. 아우 가려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빨개졌어. 어머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머. 들어오자마자 가려운 부위를 확인하고 곧장 주방으로 달려갑니다. 물을 틀고 대야에 찬물을 준비하는데요. 물 받는 사이 얼음을 꺼내는 그녀. 물과 얼음은 그녀에겐 이미 익숙한 응급 아이템입니다. 발진이 잦다 보니 진정시키는 방법도 어느새 몸에 익은 일상인데요. 가려우니까 이 피부들이 막 이제 빨갛게 되면서 막 더 올라오면서 더 퍼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피가 난다고 그래야 되나?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회용 장갑 끼고도 긁을 때도 있고 얼음찜질하고 선풍기 쬐고 그러면 조금 진정됐다가 또 다시 열감이 올라오면 또 그러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면역력이 무너지자 몸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상처가 생기고 피부는 약해지고 질병은 반복되는 악순환. 미순 씨는 어느새 면역력 붕괴라는 깊은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당도 들어오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지고 숨도 차고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면역력이 모든 병의 근원인 것 같아요.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 수많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바이러스, 세균, 그리고 암세포까지 쉬지 않고 몸속으로 침입해 들어오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침입자들과 맞서 싸워주는 우리 몸의 든든한 방어군이 있습니다. 대표 선수는 3가지. 먼저 침입자를 통째로 먹어치우는 대식세포, 세균을 파괴하고 방어선을 지키는 호중구, 그리고 감염세포나 암세포까지 즉시 제거하는 자연 살해세포, 바로 NK세포입니다. 이 셋이 매일 몸속에서 쉼 없이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면역세포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NK세포. 영어로는 내추럴 킬러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자연 살해세포라고 불립니다. NK세포는 이름 그대로 우리 몸 구석구석을 순찰하면서 숨은 바이러스 감염세포나 정상세포로 가장한 암세포까지 찾아내 즉시 제거하는 특수부대입니다. 그런데 NK세포의 활력이 떨어지면 암세포가 몸 안에서 몰래 자라나고 바이러스도 쉽게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학계에서는 NK세포를 어떻게 활성화할까? 이것이 면역 연구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든든한 대식세포, 호중구, 그리고 NK세포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곳은 면역세포들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몸입니다. 바이러스, 세균, 심지어 암세포까지 스며들어도 면역세포들이 눈치를 못 채고 그대로 통과시켜 버리죠. 반대로 여기는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몸입니다. 침입자가 들어오자마자 대식세포, 호중구, NK세포가 신속하게 달려가서 처리해 버립니다. 이렇게 면역력이 튼튼하면 우리 몸은 병원체로부터 훨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각종 면역력 저하 증상으로 일상이 힘들었던 한미순 씨.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병원을 다시 찾았는데요. 항상 긴장돼요. 검사할 때마다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좀 더 심해졌어요. 심해져서 아마 좀 더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 암 수술하고 난 뒤부터 아무튼 몸의 균형이 많이 깨졌어요. 정확한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앉으시죠. 네. 검사 결과 나온 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240 정도를 정상으로 보는데 252, 중성지방은 152 정상 280까지 높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고지혈증 있는 걸로 나왔고요. 어머니 혈당도 조금 높게 나오셨어요.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고지혈증과 이제 고혈당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NK세포라는 검사를 했는데 NK세포 수치가 101이 나왔어요, 어머니. 그죠? 이게 보통은 최소 500은 보통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검사를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낮은 수치예요. 우리 몸에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라든지 이제 반응할 수가 없다는 건데 보통 이렇게 NK 수치가 낮으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암도 잘 걸릴 수가 있고 자가면역 질환도 많이 잘 걸리고 엄청 피곤하고 대상포진 같은 것도 잘 걸려요. 총 콜레스테롤과 공복 혈당, 중성지방 수치는 정상 범위를 초과했고 NK세포 수치는 심각하게 낮은 상태로 면역력 관리가 시급한 상황. 화려한 미소 속에 감춰진 진실. 하지만 그 밝은 얼굴 뒤에는 수년간 계속된 투병 생활, 지독한 피로,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보이진 않았을 뿐 몸속에서는 이미 위기가 진행되고 있었죠. 면역력은 천천히 무너지고 그 틈을 타 암세포와 바이러스는 조용히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것들은 온몸을 침범하는 치명적 위협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암 수술하고 난 뒤부터 아무튼 몸의 균형이 많이 깨졌어요. 걱정도 돼요.
암이 다시 찾아올까 두렵다는 미순 씨. 그런데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해 오히려 암 재발과 사망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검사 결과 미순 씨의 NK세포 활성도는 이미 주의 단계. 지금은 무엇보다 면역력, 특히 NK세포의 활력을 반드시 끌어올려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NK세포가 있는데도 왜 암에 걸릴까요? 바로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 즉 활성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NK세포의 활성도가 높으면 암세포를 빠르게 찾아내 정확히 제거하지만 활성도가 떨어지면 암세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방어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만약 NK세포가 무너진다면 우리 몸은 순식간에 면세질병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우리 몸 안에 보이지 않게 쌓여가던 건강의 탑. 하지만 면역력 저하로 인해 그 속엔 보이지 않는 병의 씨앗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버티지 못한 몸은 하나둘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 틈을 타 질병은 연쇄적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조그만 이상 신호 하나가 곧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포기할 거라 생각했던 죽음의 문턱에서 놀라운 반전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암 재발의 공포를 딛고 자신만의 생존 코드로 2번의 고비를 넘긴 주인공. 지금부터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2번의 위기를 이겨낸 형옥 씨의 생존 비법은 무엇일까요? 철저한 식단 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핵심은 일상에서 실천하는 면역력 루틴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이렇게라도 조금씩 천천히 걸어야지. 알았지요?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역경이 클수록 사랑도 깊어진다고요. 암이라는 큰 고비를 이겨낸 두 사람. 지금은 서로를 위해 건강한 걸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형옥 씨 부부의 면역력 루틴의 핵심.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이 순서대로 천천히 걷는 느린 걷기. 천천히 이렇게 발뒤꿈치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은 혈액순환도 잘 되고 면역력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렇게 자꾸 걸어요. 느린 걷기는 면역력을 끌어올리고 부부 사이도 더 가까워지죠. 한때는 한 걸음 내딛기도 버거웠지만 지금 형옥 씨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렇게 평지는 좀 괜찮은데 언덕 조금만 되면 엄청 숨 차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숨이 차서 진짜 물속에서 왜 숨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숨 차잖아요. 그 정도로 힘들고 밤이면 또 기침이 나서 잠을 못 자서 일어나 앉았다가 자고 그랬어요. 내가 그 힘든 걸 겪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으니까 자꾸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데리고 나오지요.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고 남편은 고마움과 미안함이 쌓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다 그냥 내가 못하니까 뭐 다. 자 도움 받으니까 다 미안한 거지. 면역력을 되찾은 뒤 형옥 씨에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체력입니다. 이젠 잡초 뽑는 일도 거뜬하죠.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화초를 보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아프기 전에 좀 하다가 아프고 나니까 이게 다 망가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몸이 조금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이게 얘를 가꾸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늘은 거예요. 이렇게 꽃을 보면서 꽃이 싱싱하면 내 마음도 싱싱해지는 것 같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를 비워내고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데 진심인 형옥 씨. 요즘같이 더운 날엔 보양식 대신 간편하게 챙겨 먹는 이것 하나가 든든한 도움이 되고 있다는데요. 그녀의 면역 루틴의 비결, 바로 인삼 다당채입니다.
인삼 다당체인데 인터넷에 우리 암 환자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공유하다 보니까 이게 면역력을 높여주고 암세포 잡는 면역세포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 해서 꾸준히 먹고 있어요. 항암을 하다 보면 입맛이 써서 밥을 못 먹어요. 근데 이걸 먹다 보니까 좀 입맛이 돌고 밥을 좀 잘 먹으니까 면역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형옥 씨가 찾은 면역력 생존 코드 인삼 다당체. 혼자만 챙길 순 없죠. 좋은 건 나눠야 제맛. 남편 주려고요. 구강암이라 있다 보니까 입안이 찔릴 수도 있고 또 입이 감각이 없어서 자꾸 흘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다가 줘요. 일어나 앉아봐요. 일어나봐요. 이거 좀 마십시다. 한때는 식사조차 어려웠던 은달 씨. 하지만 지금은 형옥 씨의 정성과 노력, 그리고 면역력 관리 루틴 덕분에 조금씩 기력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먹고 조금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형옥 씨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받았던 그 비밀, 인삼 다당체란 과연 뭘까요? 인삼하면 대부분 사포닌을 먼저 떠올리시죠? 그런데 인삼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인삼 다당체입니다. 사포닌은 주로 인삼의 뿌리에 많이 들어있다면 다당체는 인삼의 몸통 부분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인삼 다당체는 이름 그대로 여러 당분이 사슬처럼 연결된 천연 복합당인데요. 쉽게 말해 자연이 만들어낸 면역 조절 물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인삼 다당체는 어떻게 우리 몸의 NK세포를 활발하게 만들어줄까요? 인삼 다당체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 특히 대식세포나 수지상세포 표면에 수용체와 결합합니다. 그러면 면역세포들이 적이 들어왔다, 이런 신호를 보내면서 면역물질들이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이 NK세포를 자극해서 수와 활성도를 한층 끌어올려주죠. 그 덕분에 NK세포는 암세포나 감염세포를 더 빠르고 더 강하게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인삼 다당체는 암세포를 죽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혀졌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인삼 다당체를 투여했더니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괴사인자가 무려 44.5%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인삼 다당체는 NK세포를 직접 자극합니다. 특히 NK세포 표면의 수용체에 결합해 세포 내부의 신호전달 경로를 활성화시키는데요. 이 신호 덕분에 NK세포는 살상 단백질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비정상 세포나 암세포를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인삼 다당체는 NK세포의 수도 늘리지만 더 중요한 활성도를 끌어올려주는 천연 면역 조절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커 안은 암세포와 바이러스가 가득한 몸이라 가정한 상태. 먼저 일반 면역세포만 투입했을 때 일정 부분 제거 효과는 있지만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이번엔 같은 조건에서 면역세포와 함께 인삼 다당체를 투여했을 경우 암세포와 바이러스 제거 효과가 훨씬 강력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형옥 씨 부부의 일상에서도 그 효과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매일같이 산책을 즐기는 두 사람. 이건 역시 꾸준히 지켜온 면역력 루틴 중 하나입니다. 우리 나이에 이제 면역력을 올리려면 좀 과격한 데는 못 가니까 이렇게 산책 서서 우리 집 양반하고 같이 이렇게 해요. 좋아요. 일단 기분도 좋고 몸도 좋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하루의 끝엔 작지만 확실한 행복, 부부의 조격 시간이 기다립니다. 조격합시다. 산책 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조격을 즐기는 부부. 따뜻하네. 발 담그세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리고 웃음이 피어납니다. 아이고 따뜻해. 아이 좋아라. 부부가 꾸준히 즐기는 이 족욕도 알고 보면 면역력을 지키는 비밀 코드 중 하나입니다. 따뜻한 물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체온을 높여 면역력을 끌어올린답니다. 몸의 온도가 1도 높아지면 면역력이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자주 해요. 내가 면역력이 오를 때 남편은 면역력이 떨어져 가는 거를 지금에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잘 챙겨줘야죠. 온몸에 따뜻한 온기를 채운 후 오늘도 빠뜨리지 않는 마지막 루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매일 아침 저녁 자연에서 온 인삼 다당제 한 잔. 면역력 챙깁시다. 조금 귀찮아도 좋은 건 꾸준히. 자연에서 온 성분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요. 인삼 다당채예요. 이렇게 따뜻한 물에다 타서 먹고 있어요. 이걸 꾸준히 먹다 보니까 건강해진 것 같고 아침에도 좀 일찍 일어나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인삼에서 추출한 다당체는 면역력 관리를 돕는 자연의 선물이라 불립니다. 폐암이 발생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만 인삼 다당체를 투여했는데요. 그 결과 인삼 다당체를 투여한 그룹에서만 폐암이 걸린 쥐의 생존율이 증가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동물 실험에서는 인삼 다당체가 방사선 방어 효과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쥐에게 방사선을 노출하고 한 그룹에만 인삼 다당체를 투여한 결과 모두 생존한 반면 대조군은 22일째 모두 사망했다고 합니다. 한때 만성장염과 피부 발진, 각종 혈관 질환까지 면역력 저하의 고통에 시달렸던 한미순 씨. 평범한 삶을 되찾기 위한 그녀의 생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그 출발은 암을 이겨낸 김영욱 씨의 노하우를 노트북으로 정리하면서부터였습니다. 바닥이었던 면역력 활성도를 올리기 위해 먼저 인삼 다당체를 꾸준히 챙기기 시작했고 기력이 회복되자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체온을 1도 높이는 족욕에 활력을 끌어올리는 루틴까지 더하니 점점 몸의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이제는 격한 운동도 거뜬할 정도로 기초 체력이 달라졌다는 그녀. 그렇다면 과연 이 변화는 몸속 수치에도 나타났을까요?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됐고 주의가 필요했던 NK세포 활성도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면역력과 혈관 건강 모두 놀라운 변화를 보인 것이죠. 며칠 후 다시 만난 미순 씨는 이전과는 달라진 기운으로 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장구 치는데도 요즘은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나 작은 감염은 물론이고 가장 위험한 질병, 암까지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인삼다당체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을 관찰한 연구에서 섭취 8주 그리고 14주 후에 NK세포의 활성도가 눈에 띄게 증가한 걸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인삼다당체가 면역 반응을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등 여러 치료적 이점을 지니고 있어서 암은 물론 폐혈증, 골다공증 같은 다양한 질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면역력 관리를 위해 인삼 다당체를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인삼 다당체 추출물의 권장 섭취량은 하루 약 6g입니다. 또한 특이 체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겉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 몸은 언제나 수많은 위험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건강 회복이든 암 재발이든
그 선택지는 내 몸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면역력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생존의 비밀, 암 극복 생존 코드, 바로 면역력입니다. 즐거운 밤을 위해서 Play the next channel